요즘 교육부에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즐겨 쓰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교실혁명, 이번 주에도 교실혁명, 교실혁명 지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번 주에 발표한 계획, 뭡니까? 예,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이끌 교사 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교실혁명에는 교사의 자율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겠다. 그것이 수업 혁신이고 교실혁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은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말하고 있네요. 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수업 혁신의 이 공교육 혁신의 골든타임을 2025년으로 교육부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2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공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반도체 산업, 디지털 기반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혁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님도 저희도 예전에 이제 만나 뵌 적이 있잖아요. 이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러한 에듀테크 생태계의 핵심은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일 것 같은데, AI 디지털 교과서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개발 지금 아마 초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밝히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된 학교 현장의 수업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예를 들어 영어 말하기 수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마다 억양이나 발음이나 속도가 다른데 거기에 따른 맞춤형 수업 설계와 지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른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업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필요하다.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은 탐구 질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AI 디지털 교과서에 이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 단순히 개념의 습득에 대한 어떤 맞춤형 수업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탐구 수업까지도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전제돼야 될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잘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디지털 교과서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쓰기에는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교과서는 계속 있어 왔지만 현장에서는 그 제한성 때문에 쓰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준비 과정이 너무 길었고 학교 현장의 수업과는 조금 괴리된 측면이 있었어요.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쓰였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보면 디지털 교과서의 PDF 버전이 이런 블렌디드 수업 때 활용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성공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딱 성공될 것이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연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선도교사 연수를 하는 겁니까? 전체 교사 연수를 안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에 이런 아까 개념 기반 탐구학습 모델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활용이라든가 우수 사례를 먼저 발굴을 해서 동료 교사와 학교에 전파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도교사들, 학교당 2명에서 3명의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만 명 이상의 선생님들을 연수를 한다라는 건데, 이제 3년 이상 해야지 이제 3만 명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단순 일회성 연수가 아니라 학교에서의 어떤 전파 확산의 어떤 AI 디지털 교과서의 일종의 전도사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단순히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이런 연수 프로그램들을 통합을 해서 이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역량 연수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 내용은 학생별 맞춤 피드백 방법, 교사 학습 공동체 촉진 방법, 수업 평가 혁신 코칭 방법, 교육 데이터 맥락 읽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혁신, 심지어는 사회 정서학습 지원까지 이제 그 영역을 확대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카테고리 구성일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그래요. 이상은 높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해의 연수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왠지 미달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모든 교사가 이 연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이제 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겠습니까? 우선은 이 함께 학교를 통해서 3, 4월 달에 선도교사로 공모를 하고, 근데 5월 달에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뭐 풀림 러닝 관련된 연수를 하고, 7월까지는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전파, 그리고 8월 이후에는 교실혁명 교사 서밋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델을 보면 이제 함께학교 플랫폼에서 공모를 해요. 그 지원을 하면 이제 선정된 교사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역량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역량을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형 교과목이 구성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이수하면 이제 디지털 배지를 받게 되고, 디지털 배지를 받으면 선도교사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뭘까요? 그 인증도 받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동료교사 코칭 과정 거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동료교사 코칭을 3회 이상 해야지 선도교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에 어떤 발상의 전환은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저희가 과거에도 이제 스마트 앱을 활용한 수업, 뭐 스마트 선도교원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ICT 활용 수업 장학요원, 이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 왔거든요. 근데 그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활용되기엔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뛰어난 선생님들만 활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현장에 확산되기보다는 개인의 자기 개발, 그리고 그 개인적인 자기 개발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에 이제 머물러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변화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선도교사가 양성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어떻게 운영된다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교사 개인을 넘어서 학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찾아가는 연수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연수의 형태도 다양하게, 뭐 온라인 연수도 직무 연수로 인정을 해준다거나, 뭐 학습 공동체, 뭐 수업 영상 나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 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수로 인정을 좀 더 확대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장점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교사들에게 어떤 업무 가중이나 학교 현장의 혼란,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 내에서 교사 간의 디지털 격차들 발생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 안을 보면 뭐 디지털 튜터라든가 테크센터, 뭐 네트워크 점검 등을 좀 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담당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관리라든가 업무라든가 특히 뭐 요즘 아이들 뭐 충전부터 그다음에 실제로 이력 관리부터 그다음에 그것들을 보관하고 또 학습에 활용하는 그런 것 모든 전반적인 교사 업무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제가 과거에 이제 10년도 더 됐죠.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에 담당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수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새로운 어떤 디지털 교과서는 플랫폼, 그 당시에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태블릿, 근데 이런 것들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수업 환경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태블릿 보관함에 충전해야 되고, 태블릿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보안 취약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수업 시작할 때는 학생들한테 다 주고 각각 세팅을 해줘야 되고, 수업 시작하려고 하면 20분의 시간이 가 있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물론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부식되지만, 수업 본연의 업무로 어떤 교사나 그리고 교육 구성원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힘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업 혁신을 노력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전국 교사상, 뭐 관련 수업 혁신 연구 대회,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체험 연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은 AI 활용 교과서잖아요. 그러면 모든 교사들은 그 교과서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선도교사도 좋고 뭐 찾아가는 연수도 좋지만 이 플랫폼 자체를 개발하는 초기부터 교사들이 많이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인터페이스라든가 직관적인 이런 화면을 구성을 해서 활용성이나 사용성을 좀 높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별도의 연수라기보다는 개정교육 과정에 이제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런 연수에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사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어떤 참여욕을 더 높이겠다, 참여율을. 근데 그 인센티브라는 걸 제가 살펴봤어요. 일단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디지털 배지를 주겠다. 두 번째는 자기 진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세 번째는 소수의 교사들에게 국외 체험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 근데 사실 이 인센티브는 많이 약하죠. 그 인센티브보다 교사들이 내재적인 동기를 이제 촉발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대성 선생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의 보여주기식 형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스며들 수 있고 그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죠. 그 로드맵에 따라서 교사들이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연수를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이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학습자 입장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나의 학력이 이렇게 향상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기능에 국한된 연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최초에 시작한 취지처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가야 되고, 그것들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학교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크고 많은 교사를 연수하고 사업을 여러 가지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실제로는 교육과정 수업에서 AI 활용 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교육과정 수립 단계부터 그 AI 플랫폼 개발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그리고 수업 여러 가지 모델들과의 이 접목이라든가 또 역량 강화에 있어서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선생님이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적인 말씀을 했는데 항상 그래요. 모든 어떤 플랫폼,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플랫폼을 써보고 있잖아요. 대성 선생님도 이제 쇼핑 플랫폼을 써보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지능형 쇼핑 플랫폼들이 있어요. 소비자들, 사용자들, 학습자들,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잘 쓰이게 됩니다. 그거를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